이 자리 빌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청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본재판이 이제 오늘 시작됐는데, 이 사건은 1년 전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시작됐죠.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인 거는 이제 검찰인데, 아마 1년이 지난 지금쯤 검찰은 자기들이 붙인 이 이름이 얼마나 황당한가, 이거를 스스로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는 이제 이 사건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좀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재판을 시작하면서 저나 우리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으로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아마 버금가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압살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이런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고자 합니다. 이런 행태를 이번 재판으로 끝장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재판 앞두고 짧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정에 들어가시면 들으시겠지만, 오늘 저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정인으로 신청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정인으로 신청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우영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이 사건 주임검사, 중수이과장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정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입니다. 자,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탄압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출국 금지 이런 거 안 당해보셨죠? 자,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했다고 출국 금지하고 통신 내역 다 까고, 그 다음에 우리와 통화한 사람들의 모든 통신 이용자 정보를 다 털어가고, 그게 지난 1월 4일, 5일 털어간 것만 해도 3,600건인가 되죠? 3,100 몇 건인가? 그거보다 작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에서 기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6월 5일 날 바로 옆에 있는 서울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직전에 제가 출입기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검찰, 그 다음에 이 법원, 이 법조타운에 언제 오냐고. 그 사람은 언제 옵니까 도대체? 4개월 지났어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검찰한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검찰에, 그 다음에 국민들께 대신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언제 옵니까? 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디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게 조사입니까? 검찰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불러가지고 검찰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그게 어떻게 조사입니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무혐의 처리를 해요. 자, 이게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밤에 어디 돌아다녀요. 어디 순시를 다니고.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어디 밤에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어.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앙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기자들의 첫 공판.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도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재판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또 줄줄이 읊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검사가 피고인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과거 처벌 전력을 언급하자 재판장이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들어있었나 처음 듣는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공소사실 요지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검찰은 앞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삭제한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또 진술을 중단시키고 공소사실 요지에서 경위사실과 동기가 주가되는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인데도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공소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앞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검사를 질타했습니다. 또 오늘은 공소사실 요지를 그냥 들으려고 왔는데 듣기가 어렵다며 20분가량 휴정하고 검찰의 PPT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끝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엔 없는 내용을 PT에 넣은 사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원칙대로 공소장만 낭독하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을 삭제한 PT를 준비해 내일 다시 재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그대로 읽으면서 공소사실 요지 발표를 끝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은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신앙림 김만배 씨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수 담겨 있다며 거듭 질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을 지우고 김만배 이재명 유착 부분을 축소한 것 등인데 그래도 재판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두고 대장동 사건에서 공산당처럼 민간업자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공소장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장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를 삭제하겠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즉각 검사의 말을 끊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며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즉답을 피하며 끝까지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김만배 이재명 유착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설명이 끝나자 재판장은 아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향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신앙림 피고인은 거의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솔직히 말하면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그 단계를 넘지 않았나 싶다. 증거 의견을 다시 정리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예고하면서 이 사건은 처박아 놓기 정말 좋은 사건이지만 총총걸음으로 가겠다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습니다.